오늘 우리 K증시는 한마디로 왕의 귀환, 즉 삼성전자가 모처럼 대장주로서의 위용을 뽐냈습니다. 그 정말 시총 400조가 넘는 K증시에서 제일 무거운 종목이 오늘 하루 만에 6% 가까이 오르면서 순식간에 7만전자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재료는 뭐 분명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다가 엔비디아의 HBM3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여기서 HBM은 고대역 폭 메모리의 약자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공급할 HBM3는 그 생성형 AI에 들어가는 GPU의 필수적인 반도체고요. DRAM 최신 제품인 GDDR7 대비해서 용량은 12배, 대역 폭은 무려 13배가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최종 품질 테스트까지 통과하면서 마침내 계약을 체결했고, 당장 다음 달부터 공급할 예정이라고 오늘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쩐지 벌써 한 2주 전부터 계속 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계 증권사들의 투자 의견, 막 매수랑 목표가 10만 원 이런 게 나오는 것 같더니만 걔네들이 확실히 먼저 좀 냄새를 맡나 봐요. 자, 드디어 이제 9월이 시작됐습니다. 뭐 7월에서 8월 넘어갈 때는 날씨도 그렇고 뭐 분위기도 그냥 거기서 거기였는데, 일단 이 9월은 날씨부터가 진짜 아침 저녁으로 확 달라버리다 보니까 피부에 와닿는 이런 달라진 느낌도 뭔가 크죠. 일단 마바라들의 달력에 따르면 9월에는 추석 랠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바라 달력이 뭐냐고요? 1월에는 연초 랠리, 2월에는 설 있으니까 떡국 랠리, 3월에는 황사 랠리, 4월에는 벚꽃 랠리, 5월에는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날이 있으니까 효도 랠리, 6월에는 장마철이라서 또 사람들이 밖에 잘 안 돌아다니고 전부 실내에서 주식만 한다고 해서 또 장마 랠리, 7월에는 휴가철이라고 해서 썸머 랠리, 8월 달은 15일에 광복절이라고 해서 독립 랠리, 9월에는 추석 랠리, 10월에는 단풍 랠리, 11월에는 미국 추수감사절하고 블랙 프라이데이 있다고 해서 해외 직구 랠리, 12월에는 이제 드디어 그 유명한 산타 랠리. 이게 바로 마바라들의 달력입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와 외국인들은 9월 시작과 함께 공개된 PCE 물가지수가 예상을 부합을 한 데 대해서 상당히 안도를 하면서도 일단 9월장이라는 어떤 관념적인 약점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우선 연준이 가장 신뢰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알려진 PCE부터 보면은 7월 기준 3.3% 상승인데요.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2%와는 여전히 거리감이 좀 있지만, 이 추세를 보면은 이제 목적지로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어떤 뚜렷한 경로가 보여지고는 있죠. 이번에 약간 꿈틀하게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휴가철이었다는 계절성을 감안하면은 하락 추세 자체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마켓워치에서는 여름 소비철을 이렇게 물가에 큰 반등 없이 잘 넘겼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인플레이션 추가 하락에 대한 청신호가 켜진 거라고 이번 PCE에 대해서 평가했고요. 또 그래서 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에 부담을 가질 만한 결과였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반면에 블룸버그에서는 주가 상승도, 강세장도 미국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난 7월보다 8월에 증시가 많이 올랐던 만큼 이게 8월 CPI나 PCE에 영향을 미칠지를 9월 달에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분석하네요. 근데 맞죠.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소비 심리에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 그 demand driven, 우리말로 수요 주도식 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페드와치를 보면 이게 이제 채권 시장에서 연준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확률을 계산하는 건데요. 다음 FOMC가 9월 20일인데 이때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은 아예 10%대로 뚝 떨어져가지고 금리 동결 가능성이 무려 90%에 육박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번 PCE의 공이고요. 다음은 그럼 올해 남은 FOMC가 11월하고 12월 이제 두 번인데, 11월도 역시 금리 인상 확률은 절반에 채 못 미치고 있고, 그럼 이제 문제는 12월 FOMC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은 11월 추수감사절하고 그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 이때가 이제 어떤 연말 호경기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래서 11월에 갑자기 물가가 다시 반등을 하면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결국 어쩔 수 없이 떠밀리듯이 하는 거 아닌가. 그럼 이제 연말 산타 랠리고 뭐고 다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근데 두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일단 11월 PCE 발표가 12월 22일이고요. 연준 FOMC는 12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1월분 인플레가 갑자기 급등을 한다고 해도 이 발표는 FOMC 끝난 뒤라서 반영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좋은 점은, 원래 12월이라는 그 특성상 연말 연시라고 하잖아요. 연준이 지금까지 이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밀어붙였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때나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이제 긴축의 한창 시기였기 때문에 그랬었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5월 달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이 12월이 사실상 멀리 있는 가족들, 친척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성탄절 예배드리고 뭐 선물 주고받고 이런 때인데 12월에 금리 인상까지 한다면 이건 조금 야박하다. 그래서 그냥 12월 FOMC는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약간 덕담 좀 서로 주고받고 내년에는 더 잘 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훈훈하게 보통 한 해 마지막 FOMC를 할애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올해 이렇게 연준 금리 인상이 추가될 틈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이제 연준 긴축 사이클은 아예 끝났냐, 심화이냐.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일단 미국이 내년 2024년 11월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연말 연시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면은 이때 민심이 나빠져서 바이든한테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바이든은 연말에도 경기가 꺾이는 걸 바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연준도 쉽게 매파적으로 나서지는 못할 것으로 봐요. 근데 또 항상 변수는 있는 게 또 모르죠. 이 정치인들의 어떤 그 계산기라는 거는 거의 뭐 오차방정식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든이 점점 수세에 몰려가지고 내년 재선이 완전히 물거품이 될 처지에 간다 그러면 이제 연준이 먼저 레임덕을 부추기면서 바이든 뒤통수를 칠 수도 있죠. 뭐 연준 독립성이네 뭐 인플레 목표 2%를 고수한다는 뭐 이런 원칙적인 핑계를 대면서 얼마든지 워싱턴과 월가를 후드려 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대선에서 뭐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트럼프가 만약에 돌아온다고 하면 최대한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자기가 정권을 잡아야 그때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막 내려주면서 시장에 선물 같은 그런 돈을 풀어주는 산타클로스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미리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좀 김이 빠지잖아요. 최대한 금리가 최정점에 있을 때 정권을 잡아야 그때부터 인하를 할 여력도 크니까 말이죠. 이제 뭐 사우나도 최대한 몸에 이 열을 올린 다음에 냉탕에 풍덩 들어가야 이게 시원하게 또 몸에 부교감신경이 자극되면서 좋고 그런데 사우나 잠깐 어설프게 잠깐 있다 말다 하는 동 그러다 냉탕 들어가면 괜히 그냥 덥다 말다 춥기만 하잖아요. 하여튼 그럼 이제 여름 휴가철 인플레이션 관문은 잘 넘겼고 근데 9월 증시의 관념적인 약점이라고 앞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지난 50년간 뉴욕 증시 통계에 따르면은 1년 12달 중에서 성적이 제일 안 좋은 달이 바로 이 9월이었습니다. 이 표에 S&P 500 지수 기준으로 보면 9월 달이 항상 유일한 마이너스 달로 기록이 됐고요. 또 지난 2008년도 당시 리만 브라더스 파산했던 달도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시 격언 중에 sell in May and go away 있잖아요.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5월 달이 증시에서 제일 안 좋은 달인가 보다. 그러니까 떠나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론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대신 5월에 주식을 팔고 떠나라. 그러면 떠났다가 언제 돌아오는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1년 중에 가장 안 좋은 9월까지 다 지나고 10월에 돌아와라 이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9월은 가장 최근 금융위기였던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던 악명 높은 달이기도 하고 증시도 항상 그 마이너스였던 달인데 올해도 마침 미국 위워크랑 중국 부동산 업체들이 지금 약간 풍전등화의 신세니까 아무래도 9월에 좀 그 증시 투심 센티먼트는 좀 지장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또 뭐 그렇다고 해도 올해의 경우 5월에 주식을 팔고 정말 떠났으면은 썸머릴리에서 나만 소외됐을 거라서 정말 멘탈이 떠나버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10월에 돌아오라는 증시 격언에 또 따르다가는 이미 10월 달에는 이거 다 알고 수급이 그때 이미 들어와가지고 주가가 다 올라 있을 테니까 차라리 이렇게 악명 높은 9월 달에 미리 저가 매수로 시장에 돌아온다. 뭐 그럼 이제 앞에 말씀드린 마바라들의 달력처럼 진짜 1년 내내 사기만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9월은 미국의 경우는 일단 내년도 연방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다시 한번 그 연방 정부의 셧다운, 정부 청사가 문을 닫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건 이제 벌써 한 달 전부터 내일 뉴스에서 예고해드렸죠. 우리 입장에서는 IRA 이 보조금이 제일 중요한데 뭐 요 예산은 미국 여야 합의랑 상관없는 특별법에 따른 예산이라서 지장받을 일이 없다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대신 연초부터 계속 지적이 있었던 대로 지난 코로나 기간에 사람들이 이제 밖에 못 돌아다니고 소비를 참아가지고 쌓여있던 초과 저축이 마침내 제로가 되는 바닥이 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9월에 들어있고요. 또 최근 그 챌린저 그레이앤 크리스마스사 리포트에 따르면은 7월 달에만 총 75,151건의 레이오프, 즉 정리해고 건수가 잡혔는데 이게 작년 7월에 비해서 무려 267%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는 올 초에 한바탕 이제 대규모 정리해고를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까지 버텼던 업종에서 이제부터 연말까지 본격적으로 대량 정리해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업종이 바로 헬스케어,
그러니까 바이오, 그리고 이제 유통소비, 다음 통신업종 순입니다. 대신 대량 해고의 예외가 될 업종으로는 자동차, 엔터, 레저, 기초소재, 그리고 유틸리티 이렇게 5개 업종을 챌린저 그레이앤 크리스마스사에서 꼽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수출에 민감한 우리 K증시에서 투자의 어떤 아이디어로 삼을 수가 있겠죠. 뭐 단적으로 말하면 이 5개 중에서 자동차는 현대차, 엔터는 하이브, 레저는 호텔신라, 기초 소재는 에코프로, 그리고 유틸리티는 LS전선, 뭐 이렇게 섹터별 대표주들을 잡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경제에서는 9월이 대표적인 이사철인데요. 요즘 근데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여기 정부 대책이랍시고 나온 게 전세 반환 보증 대출. 근데 이거 받으면 전세값 떨어진 만큼 세입자가 대출로 다 떠안는 거잖아요. 아, 이걸 누가 좋다고 자기 발로 은행 찾아가서 받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 최근 무역 수지는 다시 적자로 돌아서면서 국내 수출 경기가 다시 꺾일 조짐이 있는데, 사실 지금 부동산도 뭐 그렇고 제조업 경기를 봐서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는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를 해줘야 될 타이밍 같은데, 문제는 미국하고의 금리 차 때문에 섣불리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고, 뭐 요즘도 이제 K증시에서 보면 정말 이거는 교과서적인 건데, 달러 강세에 환율 꿈틀하면서 올라갈 때마다 외국인들은 어김없이 순매도, 공매도, 선물매도, 푼매수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숏을 때리죠. 이번 주의 경우는 뭐 오늘은 외국인들이 다 삼성전자로 쏠려 버렸지만, 대부분의 이제 거래일을 봤을 때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간밤에 지표가 안 좋았다, 그럼 연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뚝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확 내려가고, 그럼 개장 전에 원달러 환율 개파락 출발하니까 외국인들이 여기 기계적으로 순매수로 들어오는 날이었다. 물론 이런 날은 이제 코스닥 개별 종목들, 이제 특히 외국인들이 수익 좀 냈던 2차 전지주들에서 물이 빠지는 거고요. 그중 이제 에코프로의 경우는 오늘도 이제 최근 들어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 MSCI 한국펀드 편입되자마자 첫날부터 그 하이에나 같은 외국인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몰려들었고, 이거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요. 현재 이제 개인들은 에코프로 주식 대주, 그러니까 주식 빌려주는 거, 공매도에 쓰이는 거 완전 안 되도록 못하도록 꽁꽁 묶어가지고 이 공매도 세력들한테 절대 물량 안 빌려주려고 버티고 있지만, 이번에 MSCI 편입되면서 물량 90만 주 비중 잡힌 거, 그게 이제 만약에 대주 물량으로 다 풀려가지고 공매도에 쓰일 경우에 대해서 미리 얘기한 거였고요. 사실 지금 대부분의 에코프로 주주분들은 정말 어디서 그렇게 총알이 무한 장전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려가는 날은 무조건 추가 매수로 대응하시는데,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하루는 공매도 왕창 때리고, 그런 날 이제 개인들이 물량을 다 받아가, 그러다가 이제 다음날 반등할 때 외국인들은 공매도 대주한 거 청산하면서 환매수로 수익도 챙겨.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외국인은 주식 수량은 그대로 있어도 수익은 계속 쌓이고, 개인들은 현금이 계속 소진되면서 주가는 안 올라가고 그냥 방어만 해. 이렇게 쭉 장기전으로 가면 결국은 누가 최후의 웃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MSCI 편입이 신규 자금 유입도 있지만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근데 또 이번에 MSCI에서 편출된, 여기서 이제 쫓겨난 CJ의 경우는 오늘 모처럼 급등이 나오면서 오히려 공매도 타겟에서 벗어난 게 호재로 작용을 했죠. 아, 그런데 이 CJ하고 이번에 같이 MSCI에서 편출된 이마트는 오늘도 하락을 추가로 해가지고 거의 사상 최저가 수준에서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도 그 부회장님은 이런 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도 인스타에서 형, 오빠 소리 듣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소통만 하고 계시는데, 아, 정말 이 양반은 뭐 외할아버지가 이병철이니까 뭐 진짜 조상 잘 만나가지고 삼성전자 주식만 1225만 주나 물려받았거든요. 근데 이 배당만 해도 1년에 366억입니다. 그리고 이마트에서도 연 100억 이상을 또 배당으로 챙기십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 외신에서 쇼킹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소식을 배우 유아인 씨가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제 대충 눈치채실 텐데, 미국의 보건복지부가 그 미드에도 맨날 나오는 그 거의 진짜 특전사급으로 활동하는 DEA 있죠. 마약 단속국. 여기에다가 대마초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네요. 그럼 이제 DEA가 현장에서 그 약반 놈들 제일 많이 접하다 보니까 과연 대마초도 그렇게 위험한 환각 물질이고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냐, 이제 이런 거를 필드에서 느낀 거를 어떠냐고 이제 물어본 거죠. 종합적 검토 차원에서.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마초를 마약에서 제외시키거나 아니면 등급을 떨어뜨릴지 여부가 현재 SNS에서 활발하게 토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현재 대마초 합법화된 그런 지역들, 주들이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심지어
미국의 공식 수도인 워싱턴 DC도 최근 21세 이상 성인은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됐고요. 근데 이제 연방 법으로는 이 대마초가 LSD하고 헤로인하고 똑같은 등급이고요. 심지어 그 마약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코케인, 메스 암페타민보다 대마초가 높은 위험 등급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 대마초를 케타민이나 스테로이드급으로 위험성 그 등급을 떨어뜨리는 데 대해서 미국 정부 차원의 검토가 착수했다는 소식이고요. 우리 K증시에서도 이미 이번 주 초부터 마리화나 그 치료용 대마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이제 만약에 이 대마가 우선 미국에서부터 합법화가 돼가지고 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아예 담배 회사들이 하듯이 그렇게 대량 생산을 하고 철저하게 과세 대상으로 묶는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재배 환경이나 과학적 어떤 장비들이 잘 돼 있는 기존 담배 회사들이 저는 최대 수혜라고 보고요. 뭐 미국에는 뭐 필립 모리스 그리고 국내에는 KT&G가 있고 또 근데 이것도 이제 연기를 직접 흡입하는 거라서 폐암이나 뭐 이쪽으로 시비가 된다면은 전자담배, 그 전담처럼 전자대마 그런 방향으로 이제 또 파생이 될 수가 있고 그럼 기존 전담 관련주들도 또 수혜가 될 수가 있죠. 그다음 또 미국 관련된 이슈는 최근 태평양 수면에 엘니뇨가 강력하게 형성되면서 8월 해수면 온도가 장기 평균보다 1.3도가 높았대요. 뭐 이거는 올해 우리 여름 날씨만 봤어도 다 아는 건데 점점 이제 여름이 일찍 시작하고요. 또 더위의 강도는 일정하게 거의 끝까지 이제 유지가 되는 시기인데 근데 이게 이대로 가면은 또 올 겨울이 너무 따뜻한 겨울이 될 거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 가장 직접적으로 천연가스의 계절적 수요를 감소시키고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네요. 그러면 뭐 연말 소비자 물가에도 난방비 부담 덜어주고 뭐 좋은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물론 이제 장기로 봐서는 지구 온난화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저지를 할 수 있는 만큼 저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중국은 이제 정말 화끈하게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오늘은 인민은행이 뭐 아직 기준금리 인하까지는 조금 아껴두면서 대신에 예금금리를 0.1% 인하했고요. 또 외국 환내만 적용하는 외화 지준율을 기존 6%에서 한 방에 200bp, 즉 2%포인트 낮춰가지고 4%로 내렸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금융당국이 증시 부양을 위해서 당분간 신규 상장 그 IPO를 제한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자로 벽개원 있죠. 그 중국 부동산 3위 업체 브랜드명 컨트리가든 이 지난번에 한번 부채 상환 못해가지고 부도날 뻔했던 여기를 홍콩 증시에서 2억 7천만 홍콩 달러, 우리 돈 4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허가해주면서 이미 이제 상장된 기업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살린다 이런 의지를 또 보여줬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중국 당국이 대도시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한해서 LTV를 80%로 화끈하게 또 올려줬습니다. 그럼 이제 20%만 돈을 마련하면 나머지 80%는 중국의 이제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로 집을 살 수 있게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부동산 업계에 통용되는 표현이 금구은십. 그러니까 이제 9월은 금처럼 제일 좋고 10월은 뭐 은이니까 그 다음으로 좋다 이건데 이번에 제대로 한번 가을철 부동산 수요를 진작해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본격적으로 살려보겠다고 나선 거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내일의 뉴스를 미리 배달해 드립니다. 자, 이제 9월 달에는 당장 오늘 밤 고용 보고서를 시작으로 월 초부터 텐션이 확 올라가는가 싶더니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미국이 노동절로 휴장이어가지고 토, 일, 월 이렇게 이제 연휴가 월스트리트에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바로 다음 주 화요일에 미국 내 8월 자동차 판매량이 나오는데 여기 우리 현대차, 기아 전기차 판매량도 같이 집계가 되고요. 그리고 나면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는 이제 빅 이벤트가 하나 잡혀 있는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주최하는 국방보안 컨퍼런스. 이제 여기 양자 컴퓨팅, AI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관련 기술이 총출동한다고 그러네요. 근데 참 AI 얘기 나온 김에 영국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의 윤리와 규제를 다루는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11월 1일 일명 AI 안전정상회담이라고 합니다. 과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해관보 정상회의랑 뭐 비슷한 급인데 지난주 내일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대로 영국이 엔비디아랑 다이렉트로 구매 계약을 통해 가지고 AI GPU까지 지금 정부 구매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계 정상들까지 영국으로 다 불러 모은다고 합니다. 뭐 영국이야말로 사실 원래 발명의 본거지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발명품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일단 증기기관, 그다음에 뭐 백신, 그리고 ATM 기계, 제트 엔진, 그리고
지금 이제 인터넷 주소창 맨 앞에 붙는 www 월드와이드 웹 이것도 영국이 처음 만들었고요. 또 이제 요즘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명품 유모차 이것도 이제 영국의 그 맥클라렌이라는 그 전투기 비행기 디자이너였던 사람이 자기 딸이 이제 또 그 딸의 딸을 그러니까 손녀딸을 데리고 다니는데 불편할까봐 처음 만든 게 지금의 맥클라렌 유모차라고 그러죠. 이제 그러고 나면 9월 일정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관심이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블랙핑크가 YG랑 재계약을 할 거냐 이건데요. 이번에 블랙핑크 서울 앵콜 콘서트 날짜가 9월 16일에서 17일까지 이틀간으로 이미 잡혔습니다. 이제 여기서 블랙핑크 멤버들이 직접 재계약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는 일요일 저녁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그리고 월요일 저녁 아예 일주일치 뉴스를 미리 정리해드리는 한 주 뉴스 미리 보기 라이브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9월 한 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